개인적으로는 최선호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출하가 나오고 내년 1분기부터는 리튬 사업도 흑자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밸류를 더 줄 수가 있겠죠. 기가 조정의 끝을 노리는 게 어떨까? 테슬라께 잘 팔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강자겠죠. 2차 전지가 같이 살아났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이다. 네. 제일 좋겠죠.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2차 전지 소재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양극재 얘기 뭐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에코프로의 추억, 그죠? 네, 예. 근데 이번에도 보니 작년에도 볼 때 한번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이제 이 패시브 수급을 하면 쫙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그냥 옆으로 계속 기네요, 그죠? 네, 그런 약간 좀 태생적인 운명? 예. 코스닥과 함께하는 운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패시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코스닥이 좀 전환돼서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하고요. 앞서 클립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대기업 집단의 그 쪼개기 상장 이런 네. 걸 만들다 보니까 그죠. 에코프로는 사실 상장하려고 대기시켜놓은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뒤에 또 있죠. 예. 예. 근데 그들이 또 못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자금 조달이 잘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에코프로를 받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약간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으로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얘기를 하게 되면 네.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홀딩스인데 여기도 이제 제철이 많고 네. 리튬이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최선호 쪽에 가까운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오른 게 철강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일단은 리튬 소재로 오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2, 3년 동안은 네. 주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부각되다 보니까 뭐 70몇 원대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빠졌는데 네, 네. 그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본업이 안 됐다라는 쪽들이죠. 그래서 그게 여전히 철강 쪽이 발목을 잡고 있다가 철강 쪽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중국의 구조조정 나오고 있고 우리도 K스틸법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구조조정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유통 가격들도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는 턴어라운드 그동안 역성장만 하다가 철강 쪽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재부각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튬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는 조금 더 속도가 돼서 아르헨티나 염호죠 리튬 염호 이쪽들을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 이제 양산 준비 됐어요. 근데 리튬 가격이 안 올라오게 되면 지금 내봐야 무슨 소용이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는 올해 4분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출하가 나오고 내년 1분기부터는 리튬 사업도 흑자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철강 쪽만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리튬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실적들이 가세된다. 그거는 밸류를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들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 그런 쪽에서 포스코홀딩스는 할 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포주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PBR이 0.7배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한 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나 리튬 좀 살아나는 분위기 나오게 되면 이런 쪽에서는 또다시 좀 보강이 되기 시작하겠죠. 명암이 엇갈리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오면 너 정유주잖아. 네. 정유가 하면 너 2차 전지 이랬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잘하네.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괜찮네, 그죠? 네. 예. 좋을 때 다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흐름들이. 근데 단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더 여전히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돼도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네. 제일 좋은 조건은 고점에서 횡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횡보하면서 올라왔는데 차익 올 때문에 확 밀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직 스토리 남아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 소화를 해내게 되면 다음 레벨업으로 들어가기가 또 좋겠죠. 그런 과정들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기간 조정 정도? 그때는 한번 기간 조정의 끝을 노리는 게 어떨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봐야 될 게 LNF죠. LNF는 네. ESS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LFP향 양극재 쪽에 거의 담당할 거고 거기다 또 지금 LNF의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들은 만약에 테슬라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특히 로보택시나 FSD로 진짜 테슬라께 잘 팔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지금 하이니켈 쪽을 쓸 걸로 보다 보니까 하이니켈계의 강자 LNF겠죠. 그래서 ESS 쪽과 2차 전지가 같이 살아났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게 되면 LNF가 네. 제일 좋겠죠. 근데 요즘엔 또 좀 올랐다고 매물 나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아유 올랐으니까 좀 팔아가 아니라 땡큐라는 입장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회사는 전구체 쪽이거든요. 전고체의 재료인 전구체죠. 전구체죠. 네. 예, 양극재를 구성할 때 그 전구 만드는 데는 아니죠. 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이 구성할 때 보게 되면은 가장 또 양극재 중에서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기 시작해야 또 본격적인 2차 전지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겠죠. 에코프로 H는 오른 것도 없어요 지금. 그죠?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머티. 머티. 예, 예, 예. 그죠. 네. H는 저 잘못 찍었네. 에코프로 여기도 계열이면 에코프로 머티. 머티요. 예. 네. 근데 하나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보유예수 해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짜리 그리고 또 2년짜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네.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2대 주주가 물량을 좀 지난번에도 블록딜을 한번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제가 되면 블록딜 한번 하지 않을까 쪽에서 약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끝나게 되면은 그때쯤에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쪽에서 2차 전지 업황이 돌게 되면 가장 먼저 보고를 받는 게 전구체다 쪽들 보시면서 요까지 정도 소재 쪽은 네. 정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가운데서 이제 LNF를 말씀하셨고 네. 또 전구체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 네. 머티가 뭐냐? 머티 리얼즈의 약자입니다. 네, 머티. 네. 에코프로 머티도 얘기하셨고 나머지 소재 약간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뭐 가벼운 뭐 소재 업체들은 뭐 장비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소재 업체 가운데서 네. 최근에 뭐가 좀 강했나요? 대주전자재료도 꽤 올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소재 업체들이 좀 조정을 좀 이제 변동성이 있군요, 그죠? 네. 이 스페셜티도 그렇고 그죠? 또 양상들이 비슷하네요. 쫙 당겼다가 제법 매물들이 나오는 형국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쪽 제가 보기에는 장비 이쪽까지 넘어가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카바가 좀 커질 것 같고 네. 일단은 소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혹시나 또 관심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박이죠. 네, 한때 저희가 얘기했었던 알루미늄 박 네, 이쪽들도 알루미늄 가격이 이번에 중동 사태 때문에 폭등했습니다. 거기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P가 올랐기 때문에 P가 오른 건 이제 인정. Q까지 사라지게 되면 P와 Q가 동반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대가 되겠죠. 알박이 뭐더라? 동원금속 이런 거였나요? 삼알루미늄, 삼알미늄. 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네. 이런 정도쯤. 나머지는 보니까 아직 Q가 확 사는 구조가 아직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좀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런 정도쯤. 근데 네. 좀 당연히 주가가 올라 있죠. 올라 있는데 그게 시나리오가 맞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시되 또 올라갔다고 막 사시게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얼만큼 또 약간 주춤했을 때 잘 보느냐 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뭐 예. 리튬은 리튬 가격 오르신다고 오늘 말이 꼬이네요. 오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땡땡 리튬 이런 건 너무 변덕수 너무 커가지고 그죠. 리튬 가격 때문에 가긴 좀 어렵고 네. 마지막으로 전고체. 전고체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계속 약간 양치기 선언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전고체의 모멘텀이 2차 전지 차량용 EV도 그렇고 또 로봇도 그렇고 하면은 이제 전고체는 조금 중장기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네. 네.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이제 그렇게 될 거야라고 보는 개연성들이 높아가다 보니까 주가가 기대감 많이 올랐으면 이거 조금 더 차익 매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쪽들은요. 아직은 트레이딩으로. 예. 그래서 네. 고점 때 쭉 갔다가 물량 빠져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들어갔다가 또 올라갈 때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전고체 쪽의 기존 전략이었잖아요, 그죠? 네. 기다가 세상 관심이 없을 때 하면 또 한번 빵 튀어요. 그렇죠. 그러면 팔고 그죠? 그 트레이딩인데 네. 그거를 벗어나는 구조적 흐름일 거냐 싶었는데 아직은 트레이딩. 아직은 좀 더 봐야 Not yet trading. 오늘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가요? 예.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투자 전략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